안녕하십니까. 저 개별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강가원입니다. 저는 신호교차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우회전 상황을 가정하여 가감속 패턴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는데 강화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적용 도메인 및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도심부의 신호교차로 환경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상충 위험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차량의 우회전 시에는 다양한 우선권 규칙과 시야나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서 판단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의 속도 제어 시에는 이제 룰 베이스 방식이나 휴리스틱 접근법의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는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통 상황에 대해서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개선을 하기 위해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이제 실시간 속도 제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비심이라고 하는 트래픽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이썬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그 파이썬 내에서 파이토치를 통해 이제 강화학습 분석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비심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그 시뮬레이션의 실시간 차량 생성이나 이러한 툴들을 활용해서 환경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심에서 레인 체인지 형태가 실제를 정말 조밀하게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차로 변경을 굳이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우회전하는 차량 자체의 속도 제어만 조정하는 것을 중점으로 학습을 수행하였고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차량이 안전하고 다른 차량과의 상충이 최대한 적게 우회전을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학습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분석 네트워크 구성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중간 발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지 신호교차로에 대해서 비심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교차로 동측에서부터 진입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해당 교차로는 이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신호여도 우회전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을 시 그냥 우회전을 진행해도 되는 비보 우회전이 가능한 신호교차로인데요. 따라서 이 제어 차량은 동쪽에서부터 진입을 하고 가장 최우측 차로나 그 다음 차로에서 랜덤하게 생성이 되고, 해당 우회전 테이프로 진행한 다음 북측으로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 차량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교차로에서 남측으로부터 진입해서 신호의 대기에 있었다가 이제 에고 비아이클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직진 신호를 받고 상충이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크로싱 비아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고 비아이클 인근에서 같이 생성이 돼서 이제 에고 비아이클 주행할 때 종방향으로 위험성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팔로잉 비아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양한 다른 차량들과 그리고 남쪽의 그 신호 현실을 같이 파악을 해서 조정해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서 상충 위험을 최대한으로 적게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 두 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해당 차량이 에고 비아이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우회전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터미널 스테이트로 에피소드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서 이제 직진 신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솔직히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에 좀 중점적으로 국한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데요. 분당 네트워크에서 차량 생성부터 시작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남측에 일반적으로 남측에서 북측으로 직진하는 교통률을 뿌리고 그거에 대해서 웜업을 수행한 다음에 아더 비하이크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동쪽에서 이 에고 비하이크를 포함해서 총 5대의 차량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에고 비하이클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최우측 차로와 그 다음 차로에서 랜덤하게 생성이 되고 이제 에고 비하이클은 우회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약에 최우측의 두 번째 차로에서 생성이 된다면은 차로 변경 후에 테이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4대의 비하이클들은 각각 1, 2차로에서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우회전을 수행하는 차량과 직진을 수행하는 차량이 랜덤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생성될 시기를 제가 이 남측의 신호 현시가 직진 신호를 받기 한 전후 20초 정도로 조절을 해서 상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차로 이것은 이제 후에 20초 중에 좀 랜덤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좀 늦게 바뀌긴 했지만 그 인근에 최대한 그 에고 차량이 도달하는 게 맞춰질 수 있도록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제 정의한 거를 설명드릴 건데요. 타임 스텝은 처음에는 0.1초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속도의 가감속 제어를 할 때도 0.1초 단위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보면서 1초 단위도 몇 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정의인데요. 스테이트는 총 8,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총 8차원에서 13차원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해봤고 주로 구성되는 요소는 이제 에고 차량의 속도 그리고 에고 차량의 위치인데 상충 지점에서부터 이 레인 총 실제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산출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에고 차량이 이제 그 충돌 지점을 해당 지점으로 볼 때 예상 현재 속도로 했을 때 도달 시간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변수와 그리고 대형 크로싱 비하이클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의 도달 시간과 속도 거리 그리고 팔로잉 차량 여기에는 쓰이지 못했지만 팔로잉 차량 중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의 속도와 이제 도달 시간 그리고 상대 속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측에 이제 직진 신호가 전후 20초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그린 타임이 그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있는지도 함께 상태 변수에 넣고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충돌까지 예상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한 것들인데요. 이 TTC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차선에 있을 때 앞과 뒤 후행 차량, 선행 차량이 있을 때 충돌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고 PET는 같은 차선에 있지 않더라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크로싱 차량과 에고 비하이클의 충돌에 대한 예측값과 충돌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 쓰이고 그리고 이 TTC는 종방향 비하이클의 판단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인데요. 저는 가감속을 컨티뉴어스하게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3에서부터 3까지의 가감속을 액션으로 두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아직 다 안 돌아갔는데 수렴한 결과가 아직도 안 돌아갔는데 만약에 이 결과가 좀 잘 수렴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선행 논문에서 나왔던 해당 값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컨디션인데요.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우회전 후에 해당 차 도로에 도달하게 된 후 한 50m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터미널 컨디션이 되게 되고
그게 7-1 도로관 도달 시이고요. 그리고 아래의 조건 도달 시에도 종료가 되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제 에고 차량과 다른 차량 간의 거리가 2m 미만일 때는 충돌 상황이라고 보고 종료 후에 이제 마이너스 리워드를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속도가 이제 도심부 상황에서 과속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0에서 좀 조절해서 70이나 75km 아워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종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리워드인데 이제 스텝별로 저는 초기에는 0.1초마다 이제 생존 보상을 주게 되는데요. 에고 차량이 해당 테이프에서부터 쭉 진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리워드를 일씩 주게 되었고, 또 속도도 이제 30에서 50km/h 같이 기존의 다른 교통료들과 비슷하게 주행할 경우에는 리워드를 일씩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리워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했는데, 안전 관련된 충돌이 2m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나리오 에피소드를 종료하고 리워드를 마이너스 200, 근접할 경우로 판단될 시에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주의 마이너스 2 순으로 순서적으로 단계별로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충 지표 관련해서 보시면은 아더와 이제 크로싱과 팔로잉 베이클에 대해서 각각 지표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비슷한 느낌으로 1.5초일 때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마이너스 10, 그리고 3초일 때는 주의 상황으로 보고 마이너스 2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지금 TD3를 수렴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DDPG랑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제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의 결과를 뽑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오후 11시 41분 기준으로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아마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리해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초기 모델인데 150분 정도 학습을 수행했을 때 400개의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제가 결과 그래프 뽑는 코드를 좀 잘못 작성을 해서 이게 윈도우가 평균적으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총 한 칸이 100개의 윈도우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 리워드가 감소하는 이상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내일 꼭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하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